여러 업체에서 환경오염물질이 배출되면서부터 시작되어 언론의 집중 조명과 시민단체의 거센 항의성 집탑, 김포시의 설명서 발표, 이재민 의원의 5분 발언, 김포시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성명서가 잇따라 발표된 후 김포시는 뒤늦게 종합대책안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김포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지도점검 전담부서 신설 전까지 환경특별점검 TF팀을 운영하면서 환경배출업소의 집중당석을 실시하여 어느 정도 가시적인 노력과 성과를 보이기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잠시 김포시의 정책 집행이 일관되며 꾸준한 단속 관리가 이어지지 않고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관리됨으로써 현재는 예전과 같이 악취와 소음에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면서 잠 못 이루는 상황이 재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월권면 발산리에 있는 공장입니다. 다음, 대권면 세암리에 있는 공장입니다. 다음, 통진면 가연리에 있는 공장입니다. 다음, 하성면 원산리에 있는 환경오염 배출업소입니다. 김포시의 여러 지역의 매연과 역한 냄새를 발생시키는 환경오염 배출업소 사진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보사성어 가운데 역지사지란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는 뜻의 한자성어입니다. 우리가 직접 겪고 있지 않다고 남의 일 보듯이 치부하기엔 너무나 우리 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파장은 불보듯 뻔한 일이며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시 환경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최근에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현장 지도 점검 때 제가 경험한 바로는 불과 잠시인데도 불구하고 역한 냄새 때문에 못 견디겠고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악취와 소음으로 숨쉬기조차 힘든 지역에 우리 집이 있다면 저도 아마 못 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겪지 아니한 사람은 잘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시정 철학 가운데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누누이 강조하며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어온 것은 시정에 관심 있는 김포 시민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시장님은 각종 행사장이나 모임 행사를 잘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민들이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괴로움에 몸부림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인데 현장에는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거물대리 문제로 통칭되는 김포시 환경오염 문제로 인하여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생존권, 행복 충권 등이 국민의 기본권마저 훼손되는 현실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살펴볼 때 김포시의 현안 가운데 그 어느 것보다도 먼저 해결돼야 할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언론과 시민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단속 및 점검에 손을 놓고 있는 김포시의 이러한 행태는 사태의 인식 부족과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는 정말로 한심하고 무능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으며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상층부에서의 환경인식 부재와 시민 안전을 등한시한 탁상 행정이 초래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김포는 시민들의 거친 비난과 항의 그리고 시민단체와 언론의 질타를 받지 않으며 인간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 무법천지가 아닌 김포 시민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이나 땜질식 처방이 아닌 진정으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며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직시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행정 철학이 모든 김포 시민의 염원일 것입니다. 이에 김포시는 환경오염 종합대책 시행의 대점검과 더불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환경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고 사고하는 인식의 틀의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김포시 환경 오염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시장님께서는 중앙부단에 나오셔서 김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정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유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수 의원님께서 김포시의 환경오염 문제가 점검 및 단속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져 주민들이 악취와 소음이 발생해서 해당 주민들의 고통에 대한 해결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으로서 우선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금 우리 시민들의 생존권 또 행복 추구권에 관련해서 시정을 맡고 있는 시장이 과연 어떤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질책성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 말씀드리고, 또 저도 이 환경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제가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또 지금 뭐 몇 번을 갔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수시로 제가 해당 지역을 좀 우리 공식적인 방문 말고도 수시로 제가 다니고 있습니다. 또 제가 출근 전에도 그런 뭐 뉴스를 접할 때마다 해당 지역을 제가 순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런 환경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시가 환경과 관련해서는 환경보전과 한 부서에서 지금 그 단속과 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이 환경 문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든 우리 시의회, 정례회를 통해서 저희가 조직 개편을 오늘 아마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겠지만 저희가 이 전담부서의 설치 일정 인원 구성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환경관리 사업소의 신설일 업무가 지금 예정대로라면 2015년 9월 조직 개편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구성 인원은 지금 환경관리팀과 또 환경지도팀 그리고 24시 환경 콜센터 등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 24시간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 등에 대한 주간 야간의 환경민원이 증가에 따른 24시간 콜센터를 정규직 4명과 기간제 8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 운영하여 대기, 수질, 악취 등 이런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제 각 그 업소들이, 기업들이 주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갈 수 없는 시간대에 주로 많이 이런 대기나 수질, 악취에 대한 민원을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에도 앞으로는 조직 개편 후에 교대 근무를 실시해서 야간 환경민원 접수 시에는 바로 현장에 출동해서 조사하고 처리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하는 체계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 시간이 야간에도 순찰 활동을 병행해서 민원 발생의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해 나가려 하겠습니다. 또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가 농수로 유입되는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수 처리 구역 내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 관로를 통해서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 정화 처리하여 환경 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하수 처리 구역 외 지역은 관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통진, 고천, 또 풍무동, 북변동 등 인구 밀집 지역 중심으로 해서 1차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을 2014년 3월에 마무리했습니다. 또 김포 원도심을 비롯한 대곡과 화성 등의 2차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은 201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하수 처리 구역을 확대하고 관로 정비를 단계별로 추진해서 수질 보전과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금 그러면 향후 그 대책이 무엇이냐, 이 환경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대책은 일단은 저희가 그 환경을 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떻든 이번에 의원님들이 오늘 이제 결정해 주시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인원을 저희가 배정하도록 하고요. 특별히 이 환경 문제는 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또 규제개혁 관련과 맞물려 있습니다. 또 제가 엊그저께 그 국정설명회에 갔다 왔고 또 국무총리께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우리 김포시가 지금 굉장히 규제개혁에서는 지금 그 하위에 지금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도 정부 차원에서는 이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좀 풀어야 된다, 이런 또 의견도 주시고요. 또 한쪽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또 환경에 대한 그 규제를 또 엄격하게 하는 그 양쪽의 입장에 대한 어떤 입장에 서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 시에서 저를 비롯한 공직자가 어떻든 그런 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특별히 대안으로는 지금 우리 시의 각종 지금 특히 5개월면에 있는 공장들이 뭐 단기간에 설립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소규모 공장으로 인해서 또 낙후된 시설로 인해서 환경 오염을 일으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경제 환경국 주관으로 해서 이런 공해업소 시설들을 좀 집단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환경 오염 시설 공장에 대한 집단화는 그 기업주의 노력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뭐 공장 부지를 사서 이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든 그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할 수 없지만 지금 이제 첫 발을 저희가 뛰었으니까 어떻든 환경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업체들은 집적화시키고 거기에 시설들은 최소한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하지 않도록 그런 시설들을 완벽한 시설을 통해서 집적화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윤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고 또 보충 질의에 관해서는 제가 원칙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또 제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김윤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시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보충 질문이 있기 때문에 발언에 오셔서 보충 질문을 해주시고요. 이영록 시장께서는 좌측에 있는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저도 이제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환경역학조사 중간 발표 하지 않는다고 이제 언론이나 시민들은 단체에서 계속 말들이 있어왔는데 용역사를 이제 믿지 못하겠다고 김포시에서 이제 아예 그
결과 발표를 중지시켜 버렸어요. 결국 기포시에서 용역을 맡겼는데 거기를 못 믿겠다고 중지시켰다는 건 그럼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해결하겠다는 의도이신지 그걸 답변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용역을 의뢰한 거는 뭐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이 인하대학교에다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치가 저희가 다른 기관에 의뢰한 결과치하고 너무나 상이한 차이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 발표를 잠깐 보류시킨 건 사실입니다. 결과치가 동일한 시료를 채취해서 그 결과를 봤는데 그 차이가 났기 때문에 어떻든 이거는 뭐 오차 범위를 넘어가는 차이기 때문에 이거를 발표를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서 검증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의원이 제3의 기관에다 다시 한번 맡겨서 검증을 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김포시의 속된 말로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 배제시키려는 건지 주민들은 아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어떻든 저희가 지금 저희가 용역 조사 기관에 의뢰한 결과치하고 저희가 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받은 결과치하고 같은 시료 채취를 해서 그 결과치가 너무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거를 용역을 준 기관에 용역 발표를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미 보도가 됐고 그래서 우리는 이 결과치에 대한 신빙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어떻든 재검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치를 가지고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또 이게 발표에 대한 그런 양기관의 조사 결과가 달랐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는 것이 또 오해와 또 시민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보류하고 그 결과치를 가지고 저희가 발표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거물대리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시장님께서 시장 분수의 환경오염 유발업체 입지한 재량권 부과를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것이다라고 이제 밝히신 적이 있는데 건의하셨습니까? 지금 뭐 건의도 했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그 부분은 우리 시로서는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물대리로 통칭되는 일련의 환경오염 사태 때문에 지금 이제 특히 이제 5개면 지역의 농산물 거부 사태가 지금 나서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장님들이 합심을 해서 판로 개척, 시장 개척이라는 말로 명칭되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이나 판로 촉진 대책 같은 거는 기포시에서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어쨌든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저희가 그 지역에서 해당 지역에서 농산물에 관한 오염 정도의 측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용역 줬던 기관하고 또 저희가 자체대로 또 검사 의뢰한 결과치도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 모두 말씀드린 것 같이 좀 더 우리 해당 지역에 농산물에 대한 검증 작업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주장하는 지금 해당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이 전체 환경오염 물질은 저는 그런 농산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시민분들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어떻든 해당 지역 농산물이 환경 오염에 돼 있을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또 해당 지역 농산물들이 지금 우리 한강 신도시에서도 그곳에서 나오는 농산물에 대해서 지금 판매를 꺼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이런 부분도 우리 시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인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어떻든 이 환경 오염이 안 된 농산물로 인정받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도 하고
판매에 촉진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시장님 이게 오염 수치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이것이 이미 이제 언론을 통해서 그 잘못한 수치가 됐든 뭐했든 지금 언론에 의해서 약간 일부분은 이제 매도된 부분도 있지만 김포시의 그 농산물에 대해서 이미 이제 신뢰성을 타격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분명히 이게 이제 주민들이 피해가 분명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농협이라든가 각종 그 단체에서 판로에 대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데 김포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 지원책 같은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아니고 행동으로 좀 보일 필요가 있는데 주민들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몇몇 주민들이나 뭐 여기 지역 보이신 그 이재민 의원님도 수시로 농민들하고 같이 판매 현장에 참여하시고 계시는데 심각한 상태인데 이것을 갖다가 수치가 잘못된 거니까 그거는 시정하면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그 판매되지 않은 그 농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대책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이제 해당 지역의 농산물이 그 환경 오염 물질로 인해서 판매가 안 된다면 사실 그 역학 조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근방에 있는 그 환경 오염 공장의 원인으로 인해서 그 농산물이 환경 오염을 받았다면 그거에 대한 피해는 저희가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저는 어떻든 원인 제공자인 기업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종 용역 보고서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만약 그 원인이 해당 기업에 있다면 저희 시에서도 강력하게 해당 기업에 피해 보상을 좀 요구할 계획이라는 걸 갖고 있고요. 또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 그 환경 오염 공장에 이런 피해라면 저희도 뭐 시의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추후 대책을 세우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본질문 답변에 그 배출업소, 오염 배출업소 이주 계획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하셨는데 항상 그 말씀이 그런 부분은 약간 추상적인 것이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표의 산업단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유인책을 가지고 있고 이주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가지고는 본 의원은 미봉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오염 배출업소가 건설이 되지 않는다면 이주 계획 내지는 뭐 어떤 산업단지를 유인책이 돼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만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사실 우리 김포에 지금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할 때 무려 한 6,982개소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경기도를 따지게 되면 저희가 화성시 다음으로 지금 두 번째로 많은 그런 배출업소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검 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터무니없이 좀 부족합니다. 지금 환경보전과 전체 지금 인원이 15명인데 이 중에 점검 인력은 4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들이 어떻든 조직 개편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환경 지도 단속에 대한 또 계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좀 확충하고요. 이런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이전하는 것은 사실 이 단기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경제환경국장이 아마 추가 좀 답변을 올리는 걸 하는데 저희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이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또 주문업소 같은 데는 이거를 이전하려면 기존의 공장 부지를 팔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은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지금 단속 업무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계속해서 환경오염 물질을 유발할 때는 어떻든 지금 강력하게 공장 폐쇄 명령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강력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어쨌든 이곳에서는 이제 더 이상 기업 활동을 못하게 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종규 경제환경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시에 노력한 결과들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경 경제환경국장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업체 그 이주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 포인트가 저희가 2014년도부터 한 지역의 대권면 대명 일원에 한 9만 평 정도를 이제 입지를 선정해서 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또 주는 이제 그 주물 공장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입주 계획을 잡았는데 또 거기에 또 부딪히는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뭐냐면 대권면 주민 대다수가 탄원서 진정서를 내서 왜 이 건에 대해서 대권면 일원으로 또 왜 직접화하냐. 그래서 많은 그 뭐 대다수 민원이 부딪혀서 그 사항을 좀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우리 지역에 그 어느 한 장소에 직접적으로 한다는 건 또 다른 또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산업단지를 계속 조성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일부 구간에 대해서 전체는 다 못 들어가도 일부 구간별로 좀 이전을 시켜서 거기에는 이제 산업단지에는 좀 시설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좀 점차 좀 주물단지 주물공장 관련되는 환경 피해 업소에 대해서 일종 이제 좀 그쪽으로 이전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직접화 시키려고 했는데 또 다른 또 민원이 또 발생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데는 좀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환경오염 문제의 어떤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이번 기회로 마련해 달라고 주문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해 주신 김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이영록 시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하영 위원님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영록 시장님과 그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옳고 타서 지역 주민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관광하고 람사르 습지 등록과 관련한 것이며 둘째는 사후 공설 운동대학 개발 및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월 대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번 발언을 통해 람사르 습지 등록과 지역 개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발언하면서 람사르 등록에 대한 시 집행부의 긍정적인 접근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관광하고의 람사르 습지 등록을 계기로 김포를 평화생태 도시로 새롭게 디자인하자는 나의 주장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군사시설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습지보호지역으로 2중, 3중 재산권 침해 및 개발행위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람사르는 또 다른 규제라며 크게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살고 있는 본 의원은 왜 저분들이 저렇게 절대 반대를 주장하고 계신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로 행정에 대한 불신입니다. 2006년 관광하구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주민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늘의 별까지도 다 따다 줄 것처럼 말했던 행정이 그 후 나몰라라 했기 때문입니다. 습지라는 자연생태 자원을 활용해서 전략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지역 과제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습니다. 때문에 남선 등록으로
규제되는 것이 절대 없다는 환경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주민 대다수의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둘째로 상대적 소외감입니다. 남북 분단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법, 관광하고 철새 보호 지역으로 인한 문화재 보호법, 그리고 습지 보호 지정으로 각종 규제와 제약으로 오는 피곤함이 그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거주하는 북부 생활권에서 불과 5km, 10km 이내에서 벌어지는 도시 지역의 발전 속도를 지켜보면서 상전벽해라 할 만한 큰 변화에 부러움마저 갖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개발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자식 새끼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려면 농사로만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이렇게 살아도 언젠가는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도 개발되어 혹은 남북 통일이 되었을 때 발전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기대감을 갖고 계십니다. 그날을 위해 2006년 습지 지정이 되듯이 람사르라는 불확실한 상황을 만들어놓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 김포가 도시개발에 치중하는 과정에서 김포 북부 지역, 특히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늦은 감이 있어도 김포 북부 5개월만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람사르가 각종 규제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길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기자님, 환경부의 한강하루의 람사르 습지 등록과 관련하여 어떤 협의가 오고 갔으며 환경부의 방침은 무엇이고 김포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과 보전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할지 몰라서 순천만과 창녕 우포읍에 대한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진정한 의미의 생태 관광이 무엇인지 순천, 창녕 두 곳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순천시와 창녕시는 적극적으로 환경과 산업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들도 이에 적극 참여한 결과가 지금의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동안 우리 김포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10년 전인 2003년 김포 신도시가 발표될 당시에 정부가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지역신문을 보면 김포 신도시를 환경과 기술의 조화를 이룬 에코 테크노시티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김포시가 에코 투어리즘을 기본 컨셉으로 하는 도시계획을 10년 넘게 해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보면 생태도시는 간 곳이 없고 김포 전 지역이 난개발로 인해 온전한 마을이 없을 지경입니다. 체북단, 애기봉 바로 그 앞까지 중소공장들만 가득합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 공에 대한 배출업소가 있어 이에 대한 민원도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농지가 개발의 붙은 꿈을 안고 마구잡이로 성토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어쩌면 이번 한강하루의 람사르 습지 등록이 지속가능한 김포시를 만들어가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남에게는 없고 김포만이 유일하게 갖고 있는 것,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사항으로 인해 아직까지 떼놓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되고 있어 자연은 경관 및 그 환경 가치가 매우 뛰어난 한강하루의 생태 자원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의원은 환경부의 방침이 무엇이냐고 시장님께 물었습니다. 환경부는 지금도 한강하루의 람사르 습지 등록을 포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해야 맞을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의 흐름은 정부와 국민, 지자체와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부는 지난 6월 초 우루과이에서 열린 제12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친이주와 공동으로 습지도시 인증제 결의안을 발의하고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습지도시 인증제는 람사르 주변 도시, 마을 중 습지 보건 및 관리 방안 이행 등 인정 기준을 충족한 곳을 습지도시로 인정하는 제도로 인증된 습지도시에 대해
습지 보존 인식을 높이는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업 증진과 생태관광 연계 기반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습지 보존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 이 새로운 제도를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께서도 남산은 습지도시 인증지에 대해 많은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여성친화도시, 평화문화도시와 함께 남산은 습지도시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 전략을 모색하며 김포의 도시 경쟁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우동 종합운동장 개발과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지역신문을 통해 공설운동장 부지를 사후문화체육광장과 함께 매각할 계획이라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김포도시공사를 통해 공설운동장과 사후광장 등 주변 부지에 대한 개발 타당성 의혹을 발주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개발 이익금으로 무산된 걸포동 종합스포츠타운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본 의원은 지금까지 집행부의 그 누구로부터도 이러한 계획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자료를 요청해보니 지난 14일 용역 착수 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지난해 2014년 6월 사우동 공설운동장 주변 개발 방향 검토안이 시장의 결재까지 끝내고 12월 도시공사에 용역 착수 지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기는 걸포동 종합스포츠타운을 추진하는 우선 대상 협상자가 파산하여 김포시가 협상 대상자 자유 철회 결정 및 협상 결과를 통지해 이에 대한 소가 제기되어 진행되던 기간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가 2015년 2월 대법원에서 김포시 승소로 마무리되고 도시공사는 바로 3월에 윤력 발주에 들어갔고 올 5월 28일 1억 7,500만 원의 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결과를 예측하고 대책을 마련해가는 행정의 자세를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민선 초기 시집행부뿐만 아니라 김포시의회에서도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던 중요한 정책 사업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민의 생활 치유 문화 공간인 종합운동장, 사후광장, 시민회관 등에 대한 개발 계획은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으로 시민들과 의회에 추진 1년 동안 한 번도 설명 및 보고 없이 왔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현재 종합운동장은 도민체전이나 도생활체육대회 유치 등을 위해 미흡한 시설 규모라고 합니다. 인구 50만을 대비한 주경기장 장석수는 3만석 수준으로 1천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만 봐도 시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아시안게임이라는 행사를 위해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 허덕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평창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2년에 한 번 11회 날 체육대회 때도 다 채우지 못하는 공설운동장인데 3만 규모의 스포츠타운을 건설해야 하는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재정 형편 속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화 의원님 제한된 시간이 됐는데 정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같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는 국토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재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먼저 시민의 동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록 시장께서는 중앙 관련대에 나오셔서 정하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하영 의원님께서는 남사로 습지 등록과 관광하고 접경 지역의 개발 방향 그리고
공천운동장 주변 개발과 종합 스포츠 사업 조성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환경부와 김포시의 람사르 습지 등록과 관련된 협의 등 추진 과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13년 5월부터 람사르 습지 등록을 위해서 우리 시를 비롯한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우리 시는 일부 환경단체만 한강 하구 전 지역을 람사르 습지 등록하는 것을 찬성한 반면에 전류리 어촌계와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신곡 수증으로 인해서 퇴적물이 계속 쌓여 강수면이 계속 상승되고 있고 이로 인해 어로 작업에 대한 막대한 부담이 있으며 또 다른 규제가 추가된다는 이유로 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 반대 의견을 우리 시 의견으로 해서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014년 9월 13일 심상정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해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고 우리 시에는 어촌계, 또 김포시, 파주시, 고양시, 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면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등록을 추진하려 했으나 시와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로 인해서 이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2014년 10월 30일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주재로 해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또 민간단체 등 이 참여한 토론을 개최를 시작으로 해서 주민 동향파 또 지자체 단체장 면담 실시 또 월권면 하성명 주민 설명회를 추진했고 또 시의회를 방문하는 등의 람사르 습지 등록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 주민들은 람사르 습지 등록을 또 다른 규제로 인식하여 거부하고 있고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통일시대 개막 시 개발의 차질 등을 우려해서 탄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 6월 지역 주민 반대 의견을 수렴해서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고 최근까지도 월권 또 하성 주민들과 대화하였으나 적극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6월 환경부에서 개최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회의에서도 김포, 파주, 강화 등 3개 시군은 람사르 습지 등록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고 향후에도 우리 시는 람사르 습지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지역 월고 사성분들은 대체적으로 이 람사르 습지 등록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지금 환경부의 입장은 기존에 2006년 4월 17일 날 습지를 지정한 지역에 한해서 람사르 습지 등록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정화영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시가 람사르 등록 습지에 대한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2006년에 습지 지정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화영 의원께서 주장하셨듯이 지금 람사르 습지 등록한 지역 중에 순천만 일대, 또 창녕 오포읍 일대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지금 많은 관광객이 와서 어쨌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이 한강 하구 지역은 오랫동안 이 철책적으로 또 군사보호 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단순히 람사르 습지 등록뿐만 아니라 이 철책 제거 문제와 더불어서 어쨌든 군하고 협의하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고려해서 어쨌든 지역 해당 지역 주민들과 긴밀하게 이런 부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우리 시로서는 정책 토론회뿐만 아니라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월권면 하성면 일대 지역은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있습니다. 군사보호 규제로 묶여 있고요. 또 최근에 문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니까 습지 보호법으로도 묶여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람사르 습지 등록이라면 거의 4가지 규제가 묶여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인식하시고 굉장히 이 습지 등록에 대해서는 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 람사르 습지 등록과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인 환경부 또 경기도 우리 시가 좀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주민 간담회와 공청회를 공식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강하고 접경지역 개발 및 보존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접경지역 특별법에 적용받는 시로서 매년 국비 지원을 받아서 단기 사업으로는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또 기반시설 확충 사업, 또 마을 경관 사업, 개선 사업 등 총 9개 사업 72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야간 대벽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 외에 1개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6월에 국방부에서는 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의 군납품법 지정하는 고시를 발표해서 우리 시에서도 경기도와 협조해서 군부대 우리 시 접경지역 농수축산물을 우선 군납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의 농업기술센터에서 실무 추진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2030년까지 장기 사업으로 인해 월권 및 하천명 일원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진강 평화문화권 사업, 또 기수역 생태전시관 조성 사업 360억 원, 또 평화해소와 시인의 언덕 공원 조성 사업 및 진입로 조성 사업에 116억 원의 계획을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접경지역 지역특별법에 따라서 접경지역 초강력 개발 종합사업의 일환으로 역사문화 테마공원, 또 주광물길 이야기 공원 사업에 80억 원, 또 평화안보 테마로 레기봉 평화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273억 원을 반영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접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연환경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서 지리적 환경적 특수성을 감안해서 개발사업 추진 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환경성 검토 방안 등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이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우리 시는 지난 7월 6일 경기비전 2030 수립 시 관광하고 남북교류 및 공동발전 협력사업 추진, 또 경협단지 조성과 관광 평화로 개선 등을 반영해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며 향후 관광 하부를 남북 교류 협력과 평화와 통일의 거점 지역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람사르 습지도시 인정을 통한 지역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람사르 습지 등 없이 김포시의 생태도시 이미지는 부각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은 지금 현 상황에서 좀 논의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다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행정적 노력을 기울여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포도시공사 추진 중에 공설운동 주변 개발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은 2010년 9월 마침 더 베스트 주식회사에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제안해 기추진했던 사업으로서 2012년 4월 3일 제안 공모를 통해서 우선 협상대상자로 더 베스트 주식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4월 협상 대상 주관 출자사의 파산으로 인해서 협상 대상자 지위 철회 결정 및 협상 결렬을 통지했습니다. 이어 2013년 9월 더 베스트 주식회사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협상 대상자의 지위 철회 결정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올 2월에 대법원에서 우리 시가 승소하여 최종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또 2014년 6월 사우동 공설운동장 및 걸포 종합운동장 개발 방향을 검토해서 2014년 12월 기본 구상을 위한 용역을 착수도록 우리 김포도시공사에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2015년 3월 24일 기본부상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발주했고 5월 28일 1억 7,500만 원을 계약한 후에 6월 1일 타당성 검토 여부를 착수했습니다. 또